항목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서 수행한 업무 또는 활동 결과. 자, 어떤 업무인지 어떤 결과인지 이거는 보고서에 가까운 내용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쓰는 게 좋은데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봅시다.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일에 하나의 직무 역량,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직무 역량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개 쓰는 게 좋은가?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쓰세요. 근데 많이 쓸수록 상세하게 쓰긴 힘듭니다. 상세하게 쓸수록 많이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걸 쭉 정리해요. 그 중에서 가장 직무 역량을 어필할 만한 걸 순서대로 정하세요. 우선 순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정도 썼는데 꽉 찼어. 그럼 거기서 끝내요. 근데 아직 공간이 남아.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이 좀 있기는 한데 별 경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써야죠. 두 개를 썼는데 별 거 없으면은 아깝잖아요. 그래도 정리한 게 있는데 아깝지 않냐? 에이, 그런 거 아까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입사하고 받을 연봉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목차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직무 연관성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윗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부탁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경험은 잘 없습니다. 당시 상황 윗사람이 지시한 내용이죠. 선배가 야, 돈 빌려줘. 이건 지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의도 파악이죠. 자, 의도 파악과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맞아요. 의사소통 능력. 이건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경험이 중요하니까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의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딱히 노력한 건 없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노력한 게 없고 경험이 없는데 뭘 써야 되냐. 근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찾아보시되 NCS 직업기술 능력 이론도 아주 깊이 있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뭡니까? 의사소통과 관련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상대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 의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오세요. 그 이론에 맞게 여러분의 경험을 각색해야 작성할 수 있지 그냥은 없어요. 자, 지시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업무예요. 상사가 너 죽어라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지 의도 파악이 중요한 거죠. 절대 갈등의 관계나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 어떤 상이나 자료를 분석해 내린 예상이 적중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예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노력한 만큼 합격 가능성은 높아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얘기해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죠. 저 너무 많이 힘들고 불안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할 수 있어. 이거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힘내라는 얘기입니다. 저라도 믿음을 좀 줘야 덜 불안해지니까요. 취업이라고 하는 건요, 이 불안감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한 감을 떨쳐내고 집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마냥 불안하게만 생각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미래 예측 기법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나오고 경영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경영학 같은 과목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미래 예측 기법. 그럼 뭘 예측하냐? 이게 점쟁이가 점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경영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논리적인 분석 틀이에요. 그 분석 틀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자료 근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찾아봤다. 제일 하면 안 되는 표현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는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적합한 경험을 찾아서 상황을 기술하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조를 다시 쓰면 상황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 맞는 자료나 근거를 기술해서 적중을 한. 적중을 못하고 틀렸는데 어떻게 해? 아니, 틀렸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저도 그런 예상을 좀 해요. 뭐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닐까. 제가 예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도 아주 특출하게 모자란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은 비슷비슷하죠. 이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결과는 비슷해지는데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집중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입니다. 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요. 뭐 서류, 필기, 면접 골고루 다 쓰고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필기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필기 공부 한 5시간 정도 하면 오늘 다 했죠. 아,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 왜냐면 놀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아요. 진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을 스케줄표를 보면요. 빡빡해요. 서류 필기 면접 빠진 게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어떡하나 그래요.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고 나중에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빨리 합격을 합니다. 자, 내용 이어서 볼게요. 소속된 팀 중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 아, 우리 팀은 딱히 장점이 없었는데 이걸로 시작하면 얘는 못 쓰죠. 귀하가 속한 팀의 성격, 무슨 성격을 묻는 걸까? 이걸로 해도 기준 못 잡습니다. 본인이 팀의 장점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한 거, 난 뭔 역할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자신이 속한 팀이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뭔 뜻일까요? 효과적인 팀이라는 얘기죠. 효과적인 팀의 특징에 대해서 조직이의 능력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예. 목표를 잘 달성하는 팀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여러분의 팀에 대한 성격을 제시해야죠. 그 기준이 없으면 성격 분석할 수 없습니다. 뭘 물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끼리 친해요? 아니요. 친분관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 게 효과적인 팀과 연결되냐고. 그걸 연결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면 리더십의 개념을 섞어보는 것도 방법인데 약간 각색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해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내 포지션은 뭐고 나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하고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에선 그냥인데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포인트 이해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규정이나 절차, 원칙 등을 어기는 관행적인 행동을 고치기 위해 저 얼마 전에 대학 강의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어딜 갔어요. 경주 갔었는데 경주 쪽에서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고 나서 월지, 안압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을 갔는데 분명히 잔디밭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어갔나라고 보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어때 그러면서 잔디 밟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대놓고 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뭔데라고 그러겠죠. 현실에선 이런 경험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항목 역시 작성하기 어렵죠. 그럼 뭘 해야 되냐? 그것을 고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자, 왜 고쳐야 되는지, 여러분의 노력 이전에 왜 고쳐야 되는지 이유부터 제시해야죠. 직업윤리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죠. 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고치는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친다가 말이 안 돼요. 자, 그 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직업윤리에서의 윤리관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뭐합니까? 거기에 맞게 각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혔던 관행, 여러분이 이건 문제였어라고 생각하는 관행을 찾으셔야죠. 여러분이 관행을 안 고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행을 고친 걸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그런 관행과 많이 싸워왔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좀 어릴 때 모났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도 있었죠. 수학여행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수학여행 가서 하는 게 뻔하니까 내가 뭐 시간 낭비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때 제가 전교 학생의 부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부회장이 안 간다고 하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네. 교감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담임 선생님, 학생과장 선생님 다 불려갔다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가니까 네가 왜 안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 관행과 싸운 게 맞기는 해요. 저는 저를 위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조직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될 건데 무조건 뭐 야 네가 가야 돼 왜 안 가?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10대인 고등학생하고 나이 많으신 선생님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행을 깨려고 했던 경험 찾기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각색한다고 각오를 하시고 기준을 잡고 즉 윤리관, 가치관을 잡고 거기에 따른 엇비슷한 관행을 찾으셔서 각색하세요. 아시겠죠?